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이후에 소상공인들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절규가 이어졌죠. 예, 당정은 원래는 오늘이었습니다. 부가세 면제나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차 보호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는데요. 당초 대책 발표 날짜가 이제 오늘에서 곧 조만간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고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최저임금을 손댈 수 없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그 지점을 고민하고 있겠죠. 오늘 이슈진단에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미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동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짜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 뭔가 더 붙이고 뭔가 또 바뀌고 이렇게 고심이 참 깊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던 내용들이 언론에 조금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게 턱없이 미진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는 거죠. 반응을 보고 네. 아이쿠나 네. 하고 더 보강해야겠구나. 그렇죠. 이게 지금 겁니까? 자영업자들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이번에 낼 안들이 전혀 먹히지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벼랑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겠다는 건데, 저는 이게 3개월, 4개월이 아닌 한 하루 이틀 정도라고 하면 네.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오늘 발표할 예정이었던 거와 별 저는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서 예. 별로 새로운 게 없지 않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는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여러 차례 굉장히 따끔한 질책을 하셨단 말이죠. 뭔가 실질적인 대책, 피부에 와닿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뒤에서 내용을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고, 먼저 그 당정이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늘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최저임금이 작년, 금년에 걸쳐서 정말 수소폭탄급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대책이 나왔을 때 좁게는 한 600만 자영업자, 그다음에 좀 더 넓게는 그 가족들을 포함하면 1,000만에서 2천만 명이 해당되는 국민에게 직격탄을 매기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엄밀한 분석이 없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는 것이죠. 네. 그냥 밀어붙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복잡하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한마디로 당정은 되게 허겁지겁하고 있다. 되게 당황하고 있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물리자니 정부의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안 그러자니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허둥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저는 정부는 소상공인이 600만에서 가족까지 합하면 한 1,500만 정도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내줘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대책 가지고는 전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네. 아직 발표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저곳에서 드러난 윤곽을 보면서 저희가 또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입니다. 네. 자, 지금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는 자영업자 기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연 매출 2,4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이제 확대가 된다라는 건데, 일단 방향 자체는 좀 옳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찔끔이라고 보는 거예요. 찔끔이라고. 정말 찔끔이에요. 연간 2,400 그러면요, 월 200이잖아요. 네. 그럼 25일 근무한다고 하루를 한번 나눠보세요. 하루 매출이 얼마인가? 8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8만 원 정도의 자영업자면 이건 구멍가게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정말 극빈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부가관세 면제를 해주려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연간 매출이 3천이 아니고 적어도 한 1억 정도는 가져야 된다. 이게 1억 정도는 가져야 거기에 해당되는 부가세 면세 혜택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2,400에서 3,000, 그리고 간이 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4,800이라 했는데 하루로 따져보니까 일매출이 16만 원이에요. 네. 이것도 극도의 영세업자에 불과하다. 저는 그래서 정부가 좀 그야말로 북한 표현대로 통 크게 면세자의 범위를 확대해 줄 필요가 있는데 너무 찔끔입니다. 너무 찔끔입니다. 네. 그게 일 매출로 따져보니 8만 원. 와닿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자칫
내놓고 욕먹을 수 있다는 거 네. 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네. 주제 보도록 하죠. 환산 보증금 개정입니다. 네, 환산 보증 결국 이게 이제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이 된 건데 당정이 기준을 올린 것은 이제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일단 해석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작년 말에 4억으로 결정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6억으로 고쳤어요. 네. 네. 고쳤는데 지금 그게 1년도 안 됐잖아요. 지금 네. 8개월도 안 됐잖아요. 네. 장관이 현장에 가보니까 이것 가지고도 모자라더라.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대책을 하는 것이 얼마나 탁상이냐 하는 것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고치려면 현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이 갈 수 있겠는가를 감안을 해서 이 환산 보증금을 6억 천에서 뭐 지금 뭐 8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전 이 부분을 좀 더 과감하게 저는 확대해 줄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까지 과감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이 이제 지역에 따라서 네네. 실제 환산 보증금 금액이 지금 서울은 부산의 6억, 경우는 5억 원까지. 예? 부산, 예, 그렇죠. 예. 근데 실제는 이것 가지고도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죠. 그동안 임대료 많이 비싸졌고, 보증금 많이 비싸졌고, 월세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은 거의 1년마다 한 번씩 조정이 되어줘야 되는데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불과 8개월 전에 6억 천으로 서울을 고쳤는데 이것 가지고도 모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는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네. 현장에 맞게 그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임대차 권리 보호를 강화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주제 만나보도록 하죠. 바로 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0%대입니다. 네. 사실 앞서 저희가 시민 인터뷰를 보셨다시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뭐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네. 일단 수수료율 0%대 이건 반가운 소식 아닐까 싶어요. 좋죠. 예. 좋은데요. 그 대상이요. 매출 3억 원이에요. 아, 이것도 대상이 매출 있군요. 3억 3억 원이면요. 한 달에 한 3천만 원 꼴인데 네. 하루 거리 한 100만 원 꼴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것도 현상에 비해서는 너무 금액이 작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는 개념이 너무 쫀쫀해요. 너무 쪼잔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그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서는 저는 수수료 카드의 최저율을 적용받는 소상공인의 그 범위를 최소한 우리 그 뭡니까 이 중소기업의 소기업의 정의가 연간 매출이 10억 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억 이하의 매출로 저는 과감하게 좀 확대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들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고 봐서 이 카드 수수료도 조금 그 대상 범위를 지금 매출 3억 원에서 이거 10억으로 올려주고 그다음에 3억에서 5억의 중소 가맹점은 10억에서 한 15억으로 이렇게 올려줘서 실질적으로 좀 부담이 주는 쪽으로 가져야 된다고 봐요. 오늘의 키워드가 이 통 큰 네. 이걸로 관통을 하고 있군요. 네. 자, 일단 저희가 신세정 교수와 당정이 곧 내놓을 이제 소상공인 대책 세 가지 큰 줄기를 저희가 하나 짚어보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대책 방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큰 방향에서 물론 확정돼서 발표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큰 갈래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부가가치세, 카드 수수료, 뭐 임대료 이런 부분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받는 자영업자 기준이 이제 연매출 2,400만 원 이하에서 3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는데요. 네, 과연 이분들이 과연 최저임금에 관련된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요. 사실은 3천만 원 이하 분들은 부가세하고는 별 상관이 없거든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인데 이거는 사실은 실효성에서 혜택 받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되고요. 이 카드 수수료 문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대형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이 차별되지 말아야 되는 점인데 여전히 그냥 매출 구간만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한다는 점인데 실질적으로 중소상공인들한테 카드 수수료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고요. 네.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 문제인데 저희가 누누이 환산보증금 같은 경우는 폐지해달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번에 또 조금 증액만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환산보증금을 설정하는 순간 임대차 보호 구역 밖으로 벗어날 거고요.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임대보증금은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언저리에 있는 곳들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희는 이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정말 이 소상공인들과 제대로 소상공인 현장을 아는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 일각에서는 사실은 소상공인들에서 이런 대책 많이 발표하면은 장난하냐 이런 소리가 또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가 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회장님도 일정 부분 좀 참여를 하셨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누누이 건의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네. 건의했고, 수시로 이제 공무원분들 만나서 말씀도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소상공인들의 어떤 세부적인 의견들이 세밀하게 적용됐다고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지금의 소상공인들의 울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예. 크게 본다면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대책에 인건비 부분이 빠진 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쉽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이 사실은 나오지 않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2년새 29%가 올랐는데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죠. 사실은 29%를 임금 인상이 됐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그만큼 올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도 10배 가까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전 세계보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카드 수수료 임대료 부분은 하향 안정세인데 매년 두 자릿수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감내하기 힘들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중론이고요.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에서 이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안이고 또 최근에 노동부에서도 재심 요청 거부된 거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이 최저임금 관련된 인건비 내용은 넣을 수가 없었던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말씀드릴 게 많은데 사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됐다는 사항이라서 노동부가 재심 요청도 거부했다 그랬는데요. 네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미 기울어진 노동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네. 노동부 장관이 임명한 분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사실 정부의 의견대로 최저임금이 계속 매년 결정이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이거는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 사실 정치권에서 앞다퉈 개선 방안을 내놓는데 정부는 제도 개선은커녕 다른 문제만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랜 경기 침체, 최저임금 상승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소상공인들의 빚도 늘었다는 게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하시는 게 있죠? 자영업자 가계대출이 한 600조를 돌파했다는 기사가 이제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전체 가계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자영업자들이 이제 빚으로 연명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인 거죠. 이제 빚으로 연명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무엇보다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이토록 근본적인 경기 부양 대책이 나와야 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이 선결된 후에 인건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지불 능력이 향상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어떤 부분을 요구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문제를 어려워하고 있다는 현실 인식에 기반해서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옆에 잔불만 계속 그냥 문제를 밀린 숙제에 겨우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도 소상공인들의 현실에 맞지 않는 소통이 부족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는데요. 많은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발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부 측에 성의 있는 자세 전환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맞지 않은 열쇠만 계속 돌린다고 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된
우리 사회 갈등을 대통합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 기반 위에서 소상공인과의 소통과 네네. 존중받아서 종합적 대책이 수립돼야만이 소상공인들이 그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소상공인들도 국민의 한 계층으로서 위로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꽤 그러게요. 있다고 들려졌는데 마지막으로 제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근본 대책이 없다.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한 것 중에서 보완할 게 뭐냐면 지금 자영업자가 한 570만 되는데요. 네. 고용인이 하나도 없는 자영업자, 자기 혼자 하는 자영업자가 400만 명이에요. 대부분이네요. 이분들은 예. 뭐 사람 아예 안 쓰기 때문에 본인이 오너이기도 하면서 본인이 또 피고용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서 근로자의 소득을 확보해 준다고 하면 400만 명에 가까운 자영업자들도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시각을 조금 더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출범하실 때 100대 과제를 내셨어요. 100대 과제의 28번째 과제가 뭐냐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겠다고 100대 과제에 선언을 하셨어요. 네. 대통령께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저임금에 버금가는 대책들을 내놓으셔라. 그러지 아니하면 저 소상공인의 불만은 이 정부 내내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땜질 방식으로 접근하면 저는 오히려 소상공인이 더 화를 내게 할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정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에 버금가는 저는 소상공인 대책이 근본 대책이 역량 강화하는 대책이 서둘러 나와줘야 되는데 대통령 임기가 지금 1년 반이 지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땜질 방안만 나오잖아요. 저는 정말 지금 단추를 잘못 꼈다고 생각해요. 단추를 잘못 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동 교수였습니다.